영매. 어엿한 규수한테 말을 놓기가 좀 그래서. 그럼 지금부터 말은 놓아야 돼요. 아셨죠? 그렇게 하지. 영매, 고마워. 뭐가요? 지난번 만인당에서 한밤중인데도 싫은 기색 없이 우리를 기꺼이 받아주어 진료해준 것에 대해 영매에게 한없는 고마움을 갖고 있어. 싫은 소리는 아니네요. 그렇지만 고마워할 필요는 없어요. 그게 바로 의원의 마음가짐이거든요. 한겨울의 조용하고 인적 드문 밤거리를 그렇게 정겨운 대화를 나누며 걸어가는 두 남녀를 축복하듯 하늘에서 흰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와, 오라버니, 눈이 와요. 오라버니와 함께 걷고 있는 이 밤에 눈이 내리다니 이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나도 그래. 영매가 좋아하니 나 역시 기뻐. 오라버니, 나 무척 궁금해요. 뭐가 그리 궁금하시나? 오라버니의 모든 것에 대해서요. 부모님은 누구시고 어디서 자랐으며 그리고 그 뭐라고 했나요? 언니가 선 뭐라고 했는데 거기는 왜 들어갔는지. 뭐 그 후는 언니가 말해주어 대충은 알지만요. 영매, 선운문이야. 선운문. 아, 참, 맞아요. 선운문이라 했어요. 말 못할 사정이 있어서 아직은 얘기할 계제가 아니야. 기회가 있으면 그때 반드시 말해줄게. 좋아요. 꼭 말해줘야 해요. 영매, 눈 내리는 거리를 우리 한번 달려볼까? 호호호. 그래요. 끝없이 달려봐요. 그들은 펑펑 내려 쌓이는 눈을 밟고 달려갔다. 즐거워 달려가는 그들 위로 하염없이 눈은 내리고 있었다. 개성부 관아에 당도한 이혜진은 심히 난처해졌다. 너무 밤이 깊었기 때문이다. 서무와 헤어지면서 이를 염려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막상 닥치니 좋은 방도가 생각나지를 않았다. 외선문 앞에 포졸이 번을 서고 있기는 했지만 부유는 이미 잠자리에 들었을 터라 포졸에게 연통을 넣어달라고 할 수도 없었다. 그렇다고 담을 넘어 내하로 침입할 수도 없었다. 부윤 혼자라면 어찌 해보겠지만 정부인이 놀랄 일은 불을 보듯 뻔했기에 그 수도 취할 바가 못 되었다. 이혜진은 고심 끝에 돌아가기로 결정했다. 내일 서무와 송원지 그리고 유연이는 객주에 남게 하고 개성부 관아에는 자신과 송미령만 가기로 마음을 굳히고 그 자리를 떠났다. 다음 날 아침 이혜진 그리고 송미령은 개성부 관아 외선문에 이르렀다. 문을 지키는 포졸이 물었다. 무슨 일이십니까? 한양에서 의명이 유수 영감을 뵈러 왔다고 전해주오. 그러십니까? 잠시만 기다려 보십시오. 하며 옆에 포졸에게 말했다. 가서 여쭈고 와라. 기다리고 있는 동안 송미령이 이혜진에게 물었다. 언니 이름은 이혜진인데 의명이라니요? 영매, 의명은 내 다른 이름이야. 유수 영감은 그래야 나인 줄 알거든. 송미령이 고개를 갸우뚱하며 이혜진을 바라보며 말했다. 아명이에요? 이혜진이 뭐라고 대답할지 몰라 망설이고 있을 때 동원 내산문이 열리고 송세욱이 급히 외산문으로 달려왔다. 그리고 예를 갖추어 머리를 숙였다. 공주마마, 이 어인 행차이십니까? 송미령은 공주마마라는 송세욱의 말에 그만 놀라 자빠질 뻔했다. 언니가 공주마마예요? 영문을 몰라 이혜진을 빤히 쳐다보며 묻는 송미령에게 이혜진이 속삭였다. 영매, 나중에 자세히 얘기해 줄게. 하고는 송세욱을 바라보며 말했다. 유수 영감, 그동안 별내무양하였나요? 마마, 소관은 별탈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어서 드시죠. 하며 송세욱은 이혜진을 외동헌 사랑방으로 안내했다. 자리에 앉은 후 이혜진이 송세욱에게 송미령을 소개했다.
영감. 여기 영매는 만인당 부당주 송미령이에요. 임진나루 주막에서 내가 독을 당해 위독할 때 부당주의 치료로 회복할 수 있었거든요. 마침 부당주가 영감의 진료차 개성에 간다기에 같이 왔어요. 영감의 등창은 좀 어떠세요? 영감 마님. 만인당 부당주 송미령이에요. 부당주. 이렇게 먼 길을 와주어 고맙소. 마마, 그런 일이 있었군요. 큰일 날 뻔했습니다. 괜찮으신가요? 예, 아무렇지도 않아요. 소관의 등창이야 당주가 봐주고 있고 또 이렇게 부당주까지 왔으니 걱정하지 않습니다. 하오나 마마. 미리 언제 오신다 기별이라도 하셨으면 준비했을 터인데 송구합니다. 영감. 빨리 완쾌되기를 빌어요. 나하고 서판서와 관계 있는 일일지도 모른다 하여 이 추위에도 마다 않고 한 걸음에 달려오느라 미리 연통을 드리지 못해 미안해요. 자, 이제 서찰 얘기부터 해볼까요? 김이 할 말이 무언가요? 송세욱이 말을 하려다 말고 이혜진을 보고 이어서 송미령을 쳐다보았다. 괜찮아요. 부당주하고는 이미 의자매를 맺었거든요. 영매. 어때? 지금 하는 얘기는 나와 영감 사이에 중요한 일인데 들어볼 거야? 아니면 스승님을 뵈러 갈 거야? 언니의 일인데 당연히 들어볼래요. 마마. 5년의 세월이 흐른 뒤에야 이 말을 꺼내게 된 연유부터 말씀드려야 할 것 같군요. 소관이 금부도사로 있을 당시 서판서의 국문장에 임했기에 영모 사건의 자초지종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마마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의금부의 모든 수사에 참여한 자는 죽는 날까지 그 사안에 대해서는 함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날 그러니까 마마께서 소관에 찾아오신 날 마마의 눈물 어린 간청에도 아무 말씀드리지 못하였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마마께서 서판서에게 받아 황해 병사에게 전해준 서찰에 얽힌 내막에 대한 조사 내용을 말씀해 달라는 청이었지요. 그랬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5년이 지난 지금은 하실 수 있다는 건가요? 아닙니다. 지금도 그 얘기는 말씀드리지 못함을 용서해 주십시오. 영감. 답답하군요. 네, 당시 부왕께 말씀드린 것이 있어요. 이 영모 사건은 누구의 모함이다. 서판서의 서찰에 영모의 내용이 적혀 있다면 소홀하게 나에게 전해주라 하지 않았을 것이다. 서찰이 뒤바뀐 것은 분명한데 내가 줄곧 지니고 있었으므로 증명할 수 없을 뿐이다. 내가 황해 병사를 만나 서찰을 전해주는 순간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사헌부 감찰이 나타난 것도 미심쩍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무시되고 말았지요. 그동안 제조사를 위해 다방면으로 힘썼으나 아무런 성과도 없이 지금에 이르렀어요. 그런데 국문 내용을 지금도 말할 수 없다면 내가 여기까지 와서 들어야 할 더 이상의 얘기는 없는 것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마. 많은 세월이 흘러 소관도 서판서의 일은 잊고 있었어요. 하오나 마마에게 서찰을 보내기 며칠 전 소관은 어느 스님으로부터 서찰을 받았지요. 그 스님은 한양 청룡사의 스님이었지요. 평양에 가는 길에 같은 절의 비구니의 부탁을 받았다는 것이었어요. 소관은 그 말을 듣는 순간 퍼뜬 머리에 옛일의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그 기억인즉슨 바로 5년 전 서판서가 사사된 후 소관이 공무로 창의문을 나와 백악산 숲길에 이르렀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밤이었지만 그날은 달이 유난히 밝았어요. 소관이 지나는 기렵숲 속에 희미하게 두 사람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한 사람이 꿇어앉아 빌고 있었고 한 사람은 손에 칼을 쥐고 무언가 말을 하더니 칼을 치켜들었습니다. 위급한 순간이었어요. 소관은 본능적으로 재빨리 비수를 꺼내 던졌어요. 천운으로 비수는 칼을 든 손에 적중했고 그자는 비명을 지르며 칼을 떨어뜨렸지요. 소관이 그곳으로 달려가자 그자는 숲을 날아 달아났습니다. 소관이 무릎을 꿇고 있던 사람을 자세히 보니 낭자였습니다. 소관은 낭자는 누구이며 어찌 그런 위험한 상황에 처했는지 물었지요.
송세욱은 여기까지 말하고 숨을 돌리려는 듯 찻잔에 차를 몇 모금 마신 후 이혜진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말을 이어갔다. 낭자는 소관에게 목숨을 구해준 은혜 백골란망이라고 말하며 차근히 그녀에게 일어난 일을 들려주었지요. 그녀는 궁의 나인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멀쩡한 자신에게 중병이 들었다고 출궁 조치가 내려져 사가로 가는 도중에 목숨을 잃은 뻔했다는 것입니다. 소관은 그 당시 궁녀가 중병이 들어 출궁하는 경우는 가끔 있는 일이라 사가로 가는 도중 강도를 만난 것이라 여겨 그녀의 말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요. 그리해 그녀에게 조심하라 이르고 그 자리를 떠나려고 하자 그녀가 소관을 불러 세웠어요. 반드시 은혜를 갚겠다며 소관의 이름을 알려달라고 하였지요. 소관이 이름을 알려주자 그녀는 말했어요. 그녀를 해치려던 사람은 누군가의 사주를 받은 것 같은 느낌이 든다며 어차피 사가로 가더라도 그녀의 목숨을 보전하기는 어려우니 궁에서 출궁한 궁녀들이 머무는 인창방 청룡사로 출가해 비구니가 되어 일생을 불문에 귀의하여 살아가고자 하니 데려가 달라고 했습니다. 소관은 누군가의 사주를 받은 것 같다면 그 누군가를 알고 있느냐고 물었지요. 그녀는 그건 모르나 조금 전 그 남자의 말투로 보아 그런 느낌이 들었을 뿐이라고 말하더군요. 소관은 할 수 없이 그녀를 그 밤에 청룡사로 데려가 주지 스님에게 부탁하곤 떠났던 기억이었습니다. 송세욱의 긴 이야기가 끝이 났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이혜진의 얼굴에 의아한 기색이 역력하게 나타났다. 출궁 조치된 궁녀를 구했고 그 궁녀를 청룡사의 비구니로 살아가게 했다는 것이 영감이 말한 이야기의 골자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는 영감이 말한 의도가 따로 있다면 모를까 나와 서판서하고는 어떠한 연결의 실마리도 없는 것 같군요. 마마, 그러실 겁니다. 그러하오나 그녀가 아니지요. 그녀는 지금 청룡사의 청년 스님입니다. 청년 스님이 보낸 서찰을 보시려면 그 전제로서 소관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을 아셔야 합니다. 청년 스님? 그렇다면 그 청년 스님이 나하고 관계가 있다는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라며 송세욱은 소나무 재질의 철판 장석, 거멀못이 있는 문서함에서 서찰을 꺼내어 이혜진에게 건네며 말했다. 서찰입니다. 직접 읽어보시지요.